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 그다음에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 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하면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둘러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 전 얘기까지 좀 해볼게요. 허주현 변호사님. 물론 여기에 정직원도 있는데 꽤 많은 한 5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누구 밥 주고 누구 밥 안 주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불거지면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오전반 근무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오후반 자원봉사자한테는 식사 제공이 안 되고 종일 동안 일하는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 제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지금 오전반, 오후반 뭐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하듯이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 평산 책방이 완전한 비영리성을 띠는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무보수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영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이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혹시 노동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예전 말과는 다르게 뭔가 열정페이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팬심과 열정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그냥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오늘 공익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과역이 된 것 같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들도 이 자체, 그러니까 50명에 가까운 대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 꽤 여러 부담이 좀 됐던 모양이죠. 그렇죠. 이 공익 사업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비영리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자원봉사자법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회문과 또 사과문을 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홈피를 통해서 공익 사업이 뭔지 공고를 하고 재단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건 뭐 직원 뭐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는 아직 정확히 뭐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책방을 운영하려면 뭐 그냥 정규 직원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가 많아서. 근데 여기 또 한 명의 SNS가 오랜만에 소환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 6년 전에 했던 열정페이 작살내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평산 책방을 여기 신고하면 되냐 이런 댓글까지 달렸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네, 과거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과거의 시절에 이제 이러저러한 SNS 활동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저때 2017년에 썼던 저 SNS 글은 이제 일단 고용주 또 사용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감을 좀 많이 가지고 열정페이를 통해서 노동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박살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 이야기를 지금 평산 책방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정말 작살 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산 책방에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치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자원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쉽게 했던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이 집회에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으쌰으쌰 그 구호를 외쳐주는 거하고 저기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집회와 일은 다르다. 다르죠. 정치 집회 와서 지지자들이 한호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어쨌든 오전반이든 오후반이든 주기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자기 환호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아마 저런 것들을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스스로를 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편안한 지지자 같지만 자기들이 또 사용자나 고용주들 욕할 때는 또 열정페이 박살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런 것들이 바로 민주당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열정페이는 뭐 누구든 해서는 안 되고 시켜서도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고용주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 형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을 주고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뭐 읽어주기라든지 어떤 봉사의 순수한 마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 평산 책방에서는 그런 모집을 했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혜택도 봉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 봉사센터 연계해서 어떤 인증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열정페이에 대해 욕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고 월급 개념은 아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비교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철회를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식사 대접하냐, 식사를 주냐 안 주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이 좀 커진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차별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활동 혜택도 오전 근무자나 봉사자나 저녁 봉사자도 식사 정도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좀 더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고 그런 혜택을 줘서 내가 이 노동을 착취당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아 내가 여기서 같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평상 그리고 그 마을 함께 내가 성장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많은 지지자들, 뭐 많은 시민들이 저거 평산 책방을 잘 찾고 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 있었던 대거 자원봉사자를 쓰면서 했던 그 논란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평산 책방이요. 예,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야말로 빈곤포르노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 코인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냐? 예. 나도 짠더리로 살았다. 근데 왜 60억이 없을까? 오늘 뭐 여러 촌철살인 댓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오늘 4개만 보겠습니다. 100%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일 간 진일보한 발전이다. 이번 52일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저렇게 평가하신 댓글까지 저희가 오늘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